자, 오늘은 C에 대해서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C에 대해서는 되게 인터넷에 좋은 강의가 많아요. 근데 네가 이제 이걸 하는 거는 이 집에 새로 돌아온, 마을 맞이해서 돌아온 첫째 개발자의 다음 학기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의도 추천해주고 동시에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좌는 유데미에 가서 C 랭귀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것 중에 여러 막 좋은 강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일단 요거를 한번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추천했어요. 실제로 저 때는 C를 되게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C를 만든 개발자들이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은 사실 두께도 되게 얇고 간결하고 명료한데 이런 책들의 약점은 뭐냐면 간결함 안에 필요한 딱 진짜 쓸말만 들어있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편하게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지? 너무 단순해요. 그렇다고 너무 긴 책들은 보면 또 보다가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의욕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실 C 언어는 이 cppreference.com이라든가 cpp 머신머신 튜토리얼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주르륵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책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C 찾아보면 C99인가 11까지 나왔죠.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서 좀 달라요. 이게 옛날에하고 뭐 요즘 써서 많이 쓰진 않지만 가장 큰 차이가 오토라는 게 들어가서 오토 키워드가 들어가서 변수를 그냥 오토로 쓰면 그냥 타이핑이 편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죠. 참고로 언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적 언어하고 타이핑이 스트롱 타이프가 있고 위크 타이프가 있는데 스트롱 타이프 된 애들은 인티저면 인티저, 문자 이름 문자 이렇게 딱 정해진 애들이 있어요. 둘이 일장일단 있는데 타입이 중간에서 변한 애들은 간단한 개발을 하거나 되게 이제 유연하게 개발하는 게 편하고 타입이 대신에 안 정해진 언어들은 퍼포먼스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동적 타이핑을 하는데 그 자바스크립트의 동적 타이핑을 엄격하게 해서 인티저, 플로트 다 나누자 이렇게 한 게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이런 언어가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타입스크립트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하면 되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은 그냥 대충 쓰는 거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어떤 개발 방법론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도 1인분 라면 끓여 먹을 때하고 100인분 라면 끓일 때하고 완전히 용기도 다르고 가열하는 방법도 다르고 면을 푸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개발을 할 때 한 명이 개발하는 거와 두 명이 개발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고 10명 또 100명 이렇게 늘어날 때 서로 달라요. 다만 뭔가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건데 자기 걸 가져다 입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엄청난 개발자들을 수백 명, 수천 명씩 가진 회사들이 하는 방법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것들이 가진 기본적인 한계라기보다 수업료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초짜 요리사가 혼자 라면을 끓이는데 갑자기 뭐 프랑스 요리책을 펴놓고 연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은 뭔가를 작은 거를 자기가 먼저 기초부터 하나씩 돌려보는 거 그런 거를 추천합니다. 그런 걸 추천하고 먼저 C를 배울 때 요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MS에서 만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걸로 한때 아빠 개발자님들 이걸 많이 먹고 살았죠. 올드 개발자들은 거의 비주얼 C 6.0으로 많이들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주얼 C가 좀 싫어졌어요. 싫어졌는데 그때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거 하나 띄우는데 컴퓨터를 정말 좋은 걸 사도 버벅대고 힘들고 막 뭐라 그럴까, 일이 되게 즐거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면 모르는데 뭐 엑셀이나 워드 쓰다가 막 벅벅대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현상이 많죠. 요즘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약간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섞어 쓰지만 어쨌든 학생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요거 무료 버전 있어요. 커뮤니티 버전을 받아서 맥도 있으니까 이걸 받으면 되고, 아니면 스튜디오 코드는 이건 에디터인데 에디터와 개발 툴도 되는 에디터인데 이걸 받아서 제가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팅이나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웹 위주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저기 www.onlinegdb.com 이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고 되게 기본적인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이제 개념만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툴 자체를 깔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뭔가 되고 있으면 온라인을 먼저 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설치하다가 3, 4시간 날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적응해서 그걸 배우는 거지, 설치하거나 뭐 툴 바꾸는 거는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상용 프로그램들 이런 툴들은 내가 이해하고 나서 1, 2년 지나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코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온라인으로 요즘 많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뭐가 일단 필요하다? 그럼 온라인에다 검색을 해보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면 가볍게 해보고 여기 좋아요. 자, 아까 리눅스를 말씀했듯이 리눅스도 여기 리눅스 컨테이너에 가면 리눅스를 내가 집에 없거나 실제로 뭐 리눅스를 하나 호스팅을 하거나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하나 무료로 1년간 데리고 세팅을 해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주제가 되게 하나의 주제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URL에 가서 그래서 오케이 TOS 텀 오브 서비스를 오케이를 하시면 여기서 리눅스가 컨테이너가 하나 떠요. 컨테이너가 하나 뜨고 여기 보면 이제 좀 작아 보이지만 요거에 리눅스 터미널이 떴죠. 자, 이게 보면 좀 커서가 깜빡거리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PC에서는 dir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없죠. 가능은 안 해. ls라는 명령어를 치면 ls 마이너스 파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나와. 그렇게 치는 게 지금 리눅스예요. 이 앞에 루트라는 거는 이 유네임이 루트라는 유네임. 이거 유닉스 네임이 이게 리눅스일 거예요. 유저는 루트란 뜻이고 요런 뭐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붙어요 앞에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에디터가 피코라고, 피코도 없구나. VI는 있네요. VI라고 vi test.c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고 include 어쩌고저쩌고 이 vi 에디터는 쓰는데 좀 콘솔이 또 이게 화살표가 또 안 먹히네. 화살표가 또 문제가 있어서 테스트.c 생겼죠? 나도 모르게 저기 화살표를 써서 그런 거예요. 화살표를 쓰면 안 되고 VI에서는 HJK 이걸로 움직여야 돼. 괜히 헷갈리고요. 그리고 글자를 지울 땐 여기서 X 이렇게 하고 새 라인을 열어야 되니까 5를 누르면 분이 돼요. 자, 그리고 int main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printf hello world solution 이렇게 하고 닫아요. 됐죠? 이러면 이제 WQ 명령을 치면 나와서 된 거고, 원래는 이거를 gcc test.c gcc가 없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 빌드를 해서 이게 치는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를 하더라도 다 결국에는 이 툴들은 이런 커맨드 툴이 있어서 그 커맨드 툴을 GUI에서 호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냐? GUI를 만드는 사람과 원래 이 기능을 하는 걸 만드는 사람은 둘이 같은 사람일 확률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이 성향상 보면 닭을 잡는 사람이 있고 닭을 튀기는 사람이 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맨드 라인으로 기본 기능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UI를 얻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 그래서 이런 툴들은 항상 밑에 깔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깔린 애들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흔히 하다 보면 실수가 ls al 치라고 그러면 ls-al 이렇게 치라고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쳐요. 이렇게 붙여서. test.c를 복사하려면 cp test.c를 test2.c 이렇게 명령을 쳐야 돼요. 카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자기가 왜 잘못한지를 모르더라고. 이거는 사실은 C에서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이해를. 안 되거든. 안 되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오늘 볼 거예요. 오늘 주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보면, 인티더도 있지만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원래 빠진 게 뭐냐면, int, 아그먼트 카운트 몇 개냐, 개수를 말하는 거고, 캐릭터로 포인터, v, 밸류가 들어오는 어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헬로 월드고 루프를 포문을 돌리는데 int i는 0에서 i는 c까지 를 계속 증가를 합니다. 여기서 누구를 출력하냐면 printf 여기서 뭘 해야죠? %d 하고 i를 출력을 해주고 여기다 argvalue i 이렇게 출력. 얘는 문자열로 보니까 %s 스트링 포맷이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run. 자, 여기서 헬로 월드하고 슬래시 n을 안 펴네. 한 줄을 안 껴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슬래시 n을 넣고 다시 봅니다. 됐죠? 자, 뭐가 나왔어? 0번째 A.out이 나왔죠. 자, A.out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GCC로 컴파일하면 나오는 실행 파일 이름이 A.out이에요. 우리는 윈도우는 실행하라면 뭐 있죠? .exe가 붙죠. 맥은 .app가 붙는 애가 실행 파일이고 여기서는 그냥 A.out이 실행 파일이에요. 하지만 리눅스는 모든 실행 파일이 그럼 .out이냐? 그렇지 않아요. 리눅스는 그냥 걔가 여기서 보면 실행 파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실행 파일인 거예요. 자, where is cp? 그럼 cp가 저기 있잖아요. bin의 cp, ls-l, bin의 cp. 여기 쳐보면 여기 쭉 이제 rwx 있는데 r은 read, w는 write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루트, 그룹, 유저 이렇게 나눠집니다. 루트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만 쓸 수 있는지. 공복동 x가 붙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개별 유저들은 실행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드를 해서 실행할 수 있다. X. 이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이름이 cp.out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GCC라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인풋을 넣어보자. 인풋을 넣어보면 엔터를 하고 여기 인풋에 넣어볼게요. 자 A, B, C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걸 실행해봐요. 자, A.out 한 다음에 1, 구별이 잘 안 되지 헷갈리게 슬래시 n을 한 번 더 넣어서 이 슬래시 n은 특수 문자예요. 리턴 키를 말하는 거예요. 리턴 키. 한 줄 띄어라. new line의 줄임말이에요. new line. 영어로 new line. 세 줄로 써라.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 이런 escape sequence라고 해요. 이런 특수 문자를 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 다시 해보자. 자, 그러면 0번에는 뭐 프로그램 이름 들어온 건 그대로인데, 그 다음부터 1, 2, 3에 뭐가 들어왔어요? A, B, C 이렇게 나눠서 왔죠. 자, 이 구별이 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서 받아보면, 그러니까 인풋에서 보면 뭘로 돼 있어요? 스페이스로 돼 있죠. 서로 공백으로. 한 줄에. 그러니까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리눅스 시스템에서 아규먼트를 줄 때 처음에 이렇게 줘야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면 안 돼.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봐봐요. 이걸 ABC를 붙여봐. 붙여서 보면
여기서 아규먼트 하나야. A, B, C 통으로 온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 이 사람이 사용자가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정보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정보를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 수학 공부하고 프로그램 공부하고 되게 똑같은 건데 X, Y 두 개의 변수를 풀려면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근데 그걸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다른 얘기인데 X 더하기 Y는 3이다. 이거하고 방정식을 풀려면 2X 더하기 2Y는 6이다. 자, 2X 더하기 2Y는 사실 위의 식을 그냥 곱한 거잖아. 이거는. 아, 그건 안 나와, 여기서 화면에? 그렇구나. 이건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이거를 윈도우 캡처를 하나 더 해야겠네. 됐죠? 보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짠,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여기 2차 방정식인데, 자, 이게 조건 1이 있고, 조건 2가 있는데, 이게 풀 수 있어요? XY를? 못 풀죠. 자,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서 세 번째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는 3. 그냥 그대로 제자리죠? 자, 왜 그러겠어요? 둘은 이 위의 식, 2번 식은 1번 식을 2배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을 2개를 준 건데, 조건을 2개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은 배운 퀴즈 중에, 네 나이는 몇이냐? 그러면 누나보다 2살 어려요. 그럼 네 누나는 몇 살이냐? 그럼 저보다 2살 많아요. 나이를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문제는 되게 명료하지만 그 문제는 수학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프로그램의 세계에서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못 푸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뭘 부족하게 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이나 코딩을 배우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제공했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걸 받냐,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보통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사실 선생님은 코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 모두가 프로그램이 짤 필요는 없지만 프로그래머하고 쓸데없는 일로 인생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왔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변수란 무엇인가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변수. 자, 그럼 여기서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int a는 10, int는 인티저를 말하는 거예요. b는 10, 2, 네, 이 정도죠. 2에 자, 정수형 변수예요. 정수형 변수. 그 다음에 여기다 캐릭터 C는 A 이렇게 적고, 캐릭터 D는 B 이렇게 적을 거예요. 이건 이제 캐릭터 타입 변수예요. 타입이 서로 달라요. 하지만 이거는 컴파일러에서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구별하기로 정한 건데, 그럼 이걸 왜 정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화를 낼 수 있죠. 뭐 마지못해 대답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없이 개발을 하려면 어셈블러로 해야 돼. 어셈블러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 내가 이거를 정수로 할지 뭘로 할지 구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6진수하고 싸움을 시작하면 이 C나 이런 랭귀지는 얼마나 친절한 언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셈블러를 하던 사람들이 이 C를 보고 나서 되게 생산성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다른 언어들이 나와서 생산성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C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능수 얘기를 구구절절 한 이유는, 요즘은 C를 그 자체로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경지대회에서 많이 쓰다 보니 애들이 그걸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 6.0이라는 되게 안 쓰는 옛날에 진화된 화석화된 툴을 쓰다거나 코드블락스 같은 거를 쓰는데, 그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영어로 말하면 뭐 위어드? 이상한 느낌이 든다. 애들한테 좋은 걸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걸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낡은 걸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이걸 하게 된 계기도 그래요. 학교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요즘은 아까 이거 온라인으로 다 보여줬지만 방법론도 많이 바뀌고 좋은 툴들이 나왔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옛날에 그거만 그냥 기억나니까 20년 전 방식, 10년 전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요걸 하게 된 계기고요. 자, 어쨌든 잡서는 여기서 길었고 봅시다. 요 사실은 온라인으로 C를 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요 이름이 GDB잖아요. GDB는 디버거에서 준 말이에요. GNU 디버거에서 온데 다른 거하고 다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디버거 기능을 뿅 하고 킵시다. 그러면 아까 실행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디버거가 이제 얘를 잡아서 실행을 해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뭐라고 떴죠? 디버거. 네, 디버거가 뜬 거예요. 이제. set argument는 AC라고. 얘가 이제 디버거가 얘를 잡아서 그냥 실행하지 않고 얘를 뭐라 그럴까?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조사하는 애가 조사관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애가 생긴 거야. 아,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뿅 하고 눌러볼게요. 자, 요거를 뿅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스타트를 누르면 자, 여기서 멈춰요, 프로그램.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여기 변수 보이죠? A1, B1, C 97이 들어있는 거예요. 97이 들어있지만 캐릭터형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스키 코드 A가 들어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C타입도 더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티저랑. 얘랑 둘이 인티저로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98이 되겠죠? 98이 되면 뭐가 될까요?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8보다 더 뒤로 보내는 건가? 앞으로 보내나? 잠깐만. 아스키 코드를 보면 이제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소문자가 어디 있어? 소문자가 7번부터요. 네, 27번부터 여기 뒤에 있잖아. 근데 여기서 65 사이를 빼면은 대문자로 바뀌는 거야. 실제로 소문자를 대소문자로 바꾸는 애들은 여기다 더하기 해주는 거야.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하는 거야. 얘는 이제 요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애인데 GDB를 보면서 이걸 한 번씩 보면 디버깅을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GDB를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BP라고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멈추는데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고 정말 짧게 설명을 할게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해하기 되게 쉽잖아요. 디버거를 걸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원래 이 명령이 실행해 줄 자리에 그 실행 명령어를 빼고 다른 애를 집어넣어.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애를 집어넣어요. 멈추게. 프로그램 실행이 멈추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원래는 printf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printf를 빼버리고 멈춰라라는 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달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다음에 뭐해라 이렇게 분기점을 받으면 그게 명령어들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명령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멈춰가 있는 거야. 그럼 멈췄지.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하세요라고 하면 다시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칸에다가 명령 한 칸씩 밀어놓으면 돼.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는다는 거는 그 자리에 한 칸씩 밀어놓는 거예요. 사실. 자, 어쨌든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여기서 보면 P라는 명령이 있어. P라는 명령은 프린트라서 값을 볼 수 있어요. 여기 A 하면 나오죠? P 이 나오죠? PC PD 이러면 나오죠. 자, 요걸만 보려고 했으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자, P 이걸 앰퍼샌드를 붙이면 이걸 붙이면 저기 위치가 나와. 주소가 PA를 누르면 자 괴상한 주소가 나왔죠? P 자 뭐라고 나왔는데 잘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뭐냐면 16진수예요. 16진수는 자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9, A, B, C, D, E, F 이렇게까지 해서 한 턴이 되는 한 턴. 손가락이 자기가 16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알겠죠? 시계는 12시간이 한 묶음이죠? 네. 1시간에서 12시간짜리 한 묶음이고
16진수는 0에서부터 15까지가 한 묶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8에서부터 세봅시다. 여기서 8에서부터 세봐. 8, 9, 10이 아니면 뭐가 와야 되죠? A가 와야 되죠? 자, 세볼게요. 8 다음에 뭐가 와야 돼? 9, 10 와야 되는데 10이 오면 안 되고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A. 자, 그 다음에 11이 와야 되는데 11이 올 자리는 B가 오는 거고 C는 12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소는 B, C로 떨어졌죠. 여기 보면 C로 떨어졌잖아요. 그쵸? 이걸 보면 자, 여기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음이 그 다음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라는 변수가 몇 칸을 메모리를 잡고 있냐면 4칸을 잡아먹고 있다. 주소가. 왜냐면 여기 주소가 8번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주소는 12번지에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집이 4칸인 거지. 이 한 칸은 뭐겠어요? 이게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정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소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C는 좀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 P, C를 출력해 볼게요. C를 출력해 보니까 C 다음에 음이잖아요. 2잖아요. 그쵸? 그럼 C에서부터 출력해 볼게요. 자, C, D 13이죠? 2, 14, F, 15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0 다시 0으로 왔겠죠? 1,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만, C에서 끊어졌으니까 C, D, E, F 4줄. 자, 얘는 여기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D를 출력해 볼게요. 여기서 D를 출력을 해보면 자, 보세요. D를 출력하면 아까하고 다르죠?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났죠? 봐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캐릭터 C하고 D는 주소가 한 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2번하고 3번하고. 근데 아까 A하고 B는 주소가 몇 칸 차이 났어요? 4칸이 차이 났지. 그걸 보면 캐릭터형은 1바이트만 먹는 애고 인티저형은 4바이트를 먹는 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를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주소대로 쓸 때 그 주소가 긴 게 있으면 거기다가 착착착착착 주는 거, 번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어떤 번지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 번지에다가는 무슨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지를 예약을 하면서 걔의 아까 타입을 스트롱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타입에 맞게 메모리를 쫙 잡는 거죠. 자, 이걸 이해를 하면 아까 말한 처음에 타입이 엄격한 프로그래머 랭귀지들은 메모리가 되게 아껴 쓰는 애들이야. 딱딱딱 빈틈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타입을 결정하지 않으면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긴 애한테 맞출 수밖에 없어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제일 작은 애가 들어와도 무조건 큰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치가 큰 사람이라도 큰 밥그릇, 작은 사람이라도 큰 밥그릇.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사실은 메모리가 이런 C 언어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분야는 어디겠어요? 메모리가 작고 그런 애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애들도 작동시켜야 되는 기계들. 뭐냐면 공유기나 아니면 뭐 공장에서 자동화를 하거나 애들 조그마한 게임기, 장난감 인형을 만들고 곰돌이 인형이 뭔가를 동작을 하게 하고 싶은데 걔에다가 많은 메모리를 쓰면 단가가 올라가서 엄마들이 안 사주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메모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정적으로 되는데 그런데 시연을 가질 수가 있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레이 이렇게 쭉 출력하는 거 설명해 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잠깐 이 명령어가 있나? 사실 뭐 저도 GDB를 이렇게 열심히 써본 건 아니라서 일단 이 정도 사이에서 이해를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시연에 대해서 오늘 한 거는 뭐였죠? 디버거에서 멈출 수 있다.
그리고 언어들 그 메모리들은 변수들을 선언을 할 때 그럼 뭐를 하는 거다? 할당하고 주소를 잡는 거다. 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앞으로 C 언어를 학교에서 하고 그럴 때 C 언어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요거가 여러 개가 들어있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 개 들어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int a 여기까지 했죠. 이거를 지워보자고. 지우고 a3 이렇게 해요. 1, 2, 3 이렇게. C에서 이렇게 하면 3개의 어리를 선언했어요. 자, 그 다음에 int b 1, b 3 이렇게 하고 다시 b는 3 두 개 정도 하고 1, 2, 4, 4, 5. 근데 이거를 인트로 일단 선언하면 헷갈리니까 인트로 일단 선언하고, 자 봅시다. 인트로 선언하고 하나짜리부터 하자. 그래, 하나짜리부터. 오히려 아주 하나짜리부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10, 3, 4, 5, 6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할 게 뭐냐면 또 어차피 똑같지? 디버그를 하고 B랑 C 뒤에 CPU가 있어요. B랑 C, D, C, 아 이거 오랜만 자바스크립트 쓰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자 이렇게 왔죠? 그래서 PA의 주소를 봐요. 자 여기서 A는 어레이의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메모리 알아보는 연산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A를 치면 그게 어레이예요. PLA. 잠깐만. P 그러면 A 0번째 첫 번째 시작 주소. 왜 안 돼? 아 스타트를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P A A가 주소가 나왔죠? 1번이라고 나왔네. P A 이 주소가 나왔지? D4. 자 P B 23이라고 나왔죠? P B의 주소를 쳐봅시다. 그러면 자 4, 5, 6, 7, 8, 9, 9, A, B, C 이렇게 오니까 4가 2개 됐네. 8이 되니까 둘 사이의 차이는 8이거든요 지금. 자 이거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P, C를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C는 어디 있어? F, E, B 포잖아요. 그러면 여기 C, B, C잖아요. 자 C 다음에 세보면 어쨌든 여기 순서대로 쭉 있어요. 이거 아마 세면 얘네들 개수만큼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보통 처음에 짤 때 계산할 때 C에서 많이 나고, 해킹을 하거나 버그를 건드릴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걸 치는 거예요. 친다라는 건 자기 집을 넘어가 버리는 거지. 내가 A에다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데 A에다 한 칸을 받아야 되는데 이 포문으로 결국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들은. 근데 이 아그먼트, 이 카운트에서 이 루프를 돌 때 이 숫자 하나를 실수하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가 플러스가, 이게 I가 이 어레이 개수인 하나만큼만 가야 되는데 2개까지 가거나 3개까지 가거나 넘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친다, 벽을 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어레이 경계를 넘어서서 남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오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염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이 데이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런 약점들이 있는 코드들을 공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엉뚱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쭈르륵 밀어넣다 보면 꼴등으로 들어온 애가 앞에 1등으로 뭔가 티켓을 받는 자리에다가 이름이 밀어넣어지는 거죠. 의미 없는 걸 계속 줄줄줄 밀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루프를 처리하는데 자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러가 났을 때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 알려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이런 방법도 했어요. 그때는 메모리가 되게 커서 월 이렇게 하고 10, 100, 1000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프로그램이 잘 돌았어. 왜 그럴까요? 바꾼 건 없어 사실은. 자, 이 월이라는 애는 빈방이잖아요. 빈방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B가 여기서 치더라도 빈방을 치기 때문에 C는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은 나요. 하지만 여기서 이거 B를 천 루프는 잘못됐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빈방을 때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뻗지는 않아요. 남의 걸 때리면 그 오버가 나면서 에러가 나는데 그거는 일단 피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메모리 가드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런 응용을 나중에 써서 프로그램 대사에 서로 중간에 가드를 둬요. 그럼 가드를 왜 두냐면 이 메모리 영역에 누가 값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사람이 그 값의 영역을 딱 쓰는 순간 가드가 작동을 하는 거지. 여기는 민간인의 오음구역이 아닌데 이런 거죠. 이 메모리는 실제로 있긴 하지만 여기다 누가 값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가디드를 정해서 그것도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 잘못됐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지. 자, 오늘 얘기가 길었고 첫 수업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C 반에서 또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